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학여행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의 존폐 논란 속에 이번 사고처럼 한 학년 전체가 떠나는 집단 수학여행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도성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던 고등학생 5명이 숨진 데 이어 세월호 침몰 사고가 터지자 수학여행을 없애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종종 터지는 관광버스 사고 등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여행에 더 이상 학생들을 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교육부도 다음 주 수학여행 전면 보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수학여행을 개선하자는 현실적인 대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 학년 전체가 여행을 떠나는 이런 획일적인 방법 말고요. 미학급으로 규모를 줄이고 선호 코스로 다양화하는 좀 더 의미 있는 그리고 보람 있는 수학여행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 고민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가 올해 일선학교에 전달한 현장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도 대규모 이동을 지향하고 소규모 테마 여행을 권장하고 있지만 거의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안산 단원고는 2학년 325명이 한꺼번에 수학여행을 떠나는 길이었고 대구의 상당수 학교도 100명 이상의 집단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준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특정 여행사에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매뉴얼에는 출발하기 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역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집중된 수학여행을 보류하는 학교가 속출하는 가운데 대형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학습 효과를 높일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선박과 항공기, 차량 등을 이용한 숙박형 수학여행과 수련 활동을 당분간 보류하라고 일선학교에 지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현장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교통안전 대책을 다시 배포하고 당일 현장 체험학습을 할 때도 철저한 준비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종자의 구조를 기원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경산 민주단체협의회는 오늘 영남대학교 정문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종자 무사 생還을 기원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또 울진 원자력 마이스터고는 희생자 추모제와 촛불 문화제를 열었고 경주역 광장에서는 경주 어울림 한마당 봉사회가 추모와 기원의 뜻을 모은 촛불 문화제를 조금 전 8시부터 열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아파트 값이 나홀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떴다방 업자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투기성 수요가 시장을 왜곡시키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35살 김모 씨는 지난해부터 3차례나 아파트 청약 신청을 했지만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일단 한두 번 더 두고 보고요. 두고 보고 이제 새 아파트는 이제 힘들면은 이제 뭐 전세나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난 아파트 그걸 이제 올려 중입니다. 그런데 김 씨가 청약 신청을 했던 아파트 단지에 당첨자 청약 가점을 봤더니 최저가 65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 가점 65점이면 세 자녀가 있고 무주택 15년에 청약 통장 보유 기간이 15년을 넘어야 하는 것으로 대구에서 이 정도 점수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청약 가점 통장이 65점이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역민이라고 보다는 수도권에서 통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투기 세력이 분양 시장에 개입하면 실수요자가 분양받을 기회는 줄고 웃돈을 주고 사야 하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후에서 투기당하는 거는 12,500까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25층을 했으면 39층 건물에서 가장 노른자가 25층에 30층입니다. 특히 대구 등 비수도권은 1순위 청약 통장으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반년만 지나면 다시 1순위 자격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 세력이 활동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투기 세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청약 가점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도 그만큼 멀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해인복지재단은 제3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오늘 오전 대구 보건대학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차별과 편견 없이 하나 되는 사회 만들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하나 되는 이번 행사에는 웃음 치료 강의와 영화 관람 등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제34회 장애인의 날인 내일 하루 1, 2급 장애인과 3급 장애인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구 나들이콜을 무료로 운행합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나들이콜은 지난 2009년에 30대로 운영을 시작해 지금은 9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업무 협약을 한 개인 택시 30대도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599년에 생긴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의료기관이었던 상주 존해원의 의료시술 재현 행사가 오늘 상주시 청리면 윤리 존해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7년째 열리는 존해원 재현 행사는 존해원을 설립했던 상주 지역 문중의 낙사계회, 민간 구휼 활동, 어르신을 초청해 매년 열었던 경로잔치 백수회 등이 재현됐고 대구 한의대는 무료 한방 진료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올바른 금융생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실시하는 2014 학교 금융교육 시범학교로 대구에선 초등학교 6곳을 포함해 11곳, 경북에선 26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학교에 연간 서너 차례 금융교육 강사를 보내 금융 전반과 저축요령, 신용관리 등을 내용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소식을 단 한 건이라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서울 연결합니다. 감사합니다.